일단 저는 못 올랐던 업종 중에 2차 전지에 좀 관심을 이제는 저점을 찍었나? 한 달 안에 3,300? 가락률이 저는 거의 한 70% 이상? 8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8월 중순인 지금은 유망 섹터 어디고 어떤 주식을 좀 사모아 가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올해도 4개월 반밖에 안 남았네요. 일단 저는 못 올랐던 업종 중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에 좀 제가 2차 전지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 2023년엔 좋아했죠. 2023년엔 좋아했지만 2023년 여름에 꺾이고 거의 2년 동안 좋아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저점을 깼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저점을 찍었나? 라고 의심이 충분히 들어가는 위치에 있고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이냐가 중요한데 사실 제가 뭐 종목을 소형주는 원래 김작가 TV가 워낙 대형 채널이라서 소형주를 말할 필요도 없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럼 이제 대형주는 몇 개 없죠. 대형주 제가 말하는 대형주 10조 이상 그러면은 거래소에서는 뭐 LG에너지솔루션이랑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정도 그리고 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PM 그 중에서 저는 사실 요즘에는 포스코 퓨처엠을 좀 보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차트가 비슷비슷해요. 그 비슷비슷한 종목들 중에 포스코 퓨처엠의 장점은 어쨌든 포스코 그룹의 시너지 효과.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르면 포스코 그룹이 전체가 막 움직일 정도로 그래서 그룹사 중에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기업이 포스코 기업이고 포스코 기업에서 시총 큰 애들이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인데 홀딩스 쪽은 약간 철강 쪽에 또 비중이 있으니까 좀 더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포스코 퓨처엠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비슷한 관점으로 아직 못 오른 업종 중에 자동차 업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이제 자동차 업종은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아서 현대차 그룹주 차트들을 이렇게 좀 뜯어봐도 이렇게 뭐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현대 글로비스 정도나 보일까? 그래서 이제 저는 차라리 업종 중에 엔터 업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엔터 업종. 그 이유는 최근에 제가 이제 뭐 K 산업, K 5대 산업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K 5대 산업은 선봉에서는 K 엔터 그리고 이제 그 선봉에서는 K 엔터가 잘 풀릴 때마다 그 아티스트들이 뭘 먹으면 K 푸드, 입으면 K 패션, 그리고 바르면 K 뷰티, 그리고 뭐 게임을 하면 K 게임 이렇게 5대 산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사실 5대 산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K 엔터와 K 뷰티예요. 근데 이제 K뷰티는 아까 APR도 한번 차트 보여드렸고 달바글로벌과 실리콘트도 차트가 좀 무너진 모습들 근데 제가 화장품 산업 전체가 무너진 건 아니다라는 설명 정도로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엔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K엔터가 이번에 캐대언 들어보셨죠? 캐대언. 그게 뭐예요? 못 들었네. 못 들었어. 아니 지금 주식 인터뷰 영상 올리기도 바빠 죽겠습니다. 캐대헌이 약자예요. 약자.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가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워낙 열심히 사니까 주변에서 세무사님은 언제 쉬세요 하는데 저는 자기 전에 TV 한두 시간 보는 게 낙이에요. 사실 인생의 낙. 그래서 오늘도 사실 지금 꽤 늦은 시간인데 지금 저희 밤 10시입니다. 밤 10시입니다. 근데 집에 가면 11시가 넘죠? 그럼 이제 저는 그냥 피곤하니까 누워요. 잘 준비하고 눕고 TV를 틉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보다 자요. 바로는 잠이 안 드니까. 근데 제가 하루를 딱 정리하는 그 시간은 멍 때리기 딱 좋은 TV를 틀고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쉬다가 딱 자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는 TV를 틀면 꼭 넷플릭스를 봐요. 넷플릭스의 순위를 봅니다. 넷플릭스의 순위. 뭐 딱 넷플릭스 재미없으면 디즈니 플러스의 순위를 보거나. 그래서 최근에 뭐 디즈니 플러스의 파인이라는 윤태호 그 웹툰 작가님의 드라마가 너무 재밌게 봤는데 사실 글로벌 이 한류를 보기 위해선 뭐 디즈니 플러스보다 넷플릭스를 봐야 되고 넷플릭스에 최근에 계속 1등을 했던 영화가 K-팝 데몬 헌터스예요. 그러면은 그 영화를 어디서 만들었냐? 소니 픽처스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제목에 K-팝이 들어있어. 알고 봤더니 뭐 감독 그리고 뭐 음악 감독 이런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고요. 그 만화 영화인데요. 그 만화 영화에 정말 그냥 K-팝, 한국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실제 뭐 아이돌 만화이지만 아이돌, 여자 아이돌, 무슨 헌터릭스, 남자 아이돌, 뭐 사자 보이스, 뭐 해가지고 실제 노래가 나와요. 골든이라는 노래랑 막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들이 영국 차트에서 1위,
빌보드 차트에서 1위 뭐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단한 영화가 탄생을 했는데 제목이 K-팝 데모노터스야. 그러니까 한국 노래를 부르면서 악령을 퇴치하자 뭐 이런 영화예요. 만화 같은 만화죠, 만화.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뭐 김밥 먹고 라면 먹고가 나와요. K푸드. 근데 그 김밥을 막 통으로 먹어요, 통으로. 미국에서 많이 먹나 봐요. 네, 통으로 먹으니까 또 중국에서 미국에서 김밥을 통으로 먹는 챌린지, 마치 예전에 불닭볶음면을 먹는 챌린지들이 나왔듯이. 그래서 뭐 한동안 뭐 또 뭐 냉동김밥 만드는 회사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저쨌든 그 영화에서 최대 수혜주는 K-팝을 만드는 우리나라 기획사라는 거죠. 왜냐면 외국 애들이 그 드라마 보면서 만화 드라마 보면서 야 진짜 K-팝 진짜 너무 좋다. 근데 이 K-팝의 원료는 뭐야? 당연히 우리나라 기획사에서 만드는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부르는 노래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대 기획사를 차트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브 이전에가 원래 3대 기획사였죠. YG, SM, JYP. 하이브만 볼까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기업 리스크가 있었죠. 오너 리스크가. 그래서 오너 리스크가 있어서 4대 기획사 중에서 주가 차트가 그렇게 이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요 급락이 이제 좀 오너가 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조사받고. 그래서 BTS의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총 가장 크고 관심 가져야 하지만 그 리스크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러면은 실제로 가장 요번에 캐대언 때문에 올랐던 종목은 뭐냐? YG입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야지 진짜 힘 있는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YG는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YG가 왜 뚫었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YG는 세계적인 빅스타가 있잖아요. 블랙핑크가 있고 제니가 있고 그리고 또 로제가 아파트를 불렀었고 그리고 또 그들을 기획하는 대표적인 아티스트 프로듀서 중에 테디라고 있어요. 근데 그 테디라는 분이 이번에 캐디언의 총 감독을 했던 거죠. 음악 감독을. 그래서 YG가 좀 실질적으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지 않았나.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고요. JYP도 재밌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동안 주가가 좀 찌그러져 있었어요. 찌그러져 있었던 이유가 이제 뭐 트와이스의 활동이 조금 활발하지 않았고 또 뭐 스트레이키즈 정도 있지만 새로운 아이돌이 왜 탄생을 안 해? 뭐 이런 좀 불안감 때문에 리포트들도 야 이제 새로운 아이돌 이제 없나? 뭐 이랬었는데 사실은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우리나라 엔터사 중에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고 가장 좀 신뢰감이 있는 오너 리스크가 좀 현저히 적고 특히 소속 아티스트들이 또 리스크도 적은 기업이 바로 JYP란 말이죠. 그래서 JYP가 최근에 양선만 한 7개 나오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강한 걸 좋아한다면 YG처럼 신고가 뚫은 종목 또는 워낙 우량한 종목이었고 재무제표도 좋았는데 이 종목이 다시 움직이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좀 기획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연준 한 번만 여쭤보면 미국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90% 육박하고 있던데요. 금리 인하 현실화될 경우 금내 중시라 원달러 환율 방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금리 인하는 90%가 100%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제 뭐 점도표라 그러는데요. 이제 뭐 예상 수치가 막 매일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제부터 90%가 넘었냐면, 아까 제가 8월 1일 우리나라 급락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날 밤 미국 증시가 한 1.5% 정도 빠졌었는데요. 빠졌던 이유가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보세요. 고용지표는 뭐냐면,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한 나라에서 경제정책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2개입니다. 경기지표랑 물가지표예요. 그럼 경기지표는 당연히 GDP고요. GDP가 좋으면 경기가 좋다고 하는 거니까 GDP. 그리고 물가는 뭐 CPI겠죠.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GDP와 CPI를 보는 건데 그럼 고용은 뭔데? 고용은 GDP랑 관련 있죠. 왜? 아니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많아지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 안 쓸 거 아니에요. 회사도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이 낮아지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8월 1일 미국 시장에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럼 그 얘기는 경기가 안 좋은 거니까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반등을 주고 지금까지 계속 신고가를 나스닥이 뚫고 있는데 왜 그럴까?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올라?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에요.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금리를 인하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점도표상의 확률이 원래 몇 달 전에는 9월에 금리 인하 확률 50%, 60%, 70%, 80%. 근데 지금 90%가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은 그럼 금리 인하 확률이 90%라는 얘기는 진짜 하는 거냐? 거의 아주 하죠. 아주 높은 확률로. 근데 이제 아주 높은 확률로 하는데 현재 스코어가 그런 거죠. 90점 받는 애가 갑자기 빵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조건이 계속 유지돼야 되냐? 저는 2가지라고 봐요. 지금 현재는 경기와 물가 중에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를 살려야 되잖아요. 안 좋은 경기를 살리려면 그게 금리 정책이에요.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금리로 조절하는 건 아까 제가 말했던 경제 지표 두 가지 중요한 거를 조절하기 위한 건데요.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경기를 좋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도 하나예요. 경기를 나쁘게? 그럼 안 돼요. 경기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죠. 금리 올리는 건 뭐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한 나라에 중요한 게 경기랑 물가니까 금리로서 경기가 안 좋을 땐 금리를 내려. 물가가 너무 높을 땐 금리를 올려.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경기가 조금씩만 안 좋다고 하면 제일 좋은 베스트가 유지가 되는 거죠. 왜? 금리를 내릴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최악이 하나 나오죠. 물가가 높다. 이게 이제 최악이 되는 거죠. 왜?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내리는 건 물가를 올리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 금리도 안 내렸는데 물가가 높게 나오면 안 좋은 거잖아요. 왜냐? 물가가 높게 나왔는데 금리 내리면 물가 더 올라가. 경기지표 두 개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물가인데 물가가 너무나 올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하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이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정상적인 거예요. 뭐가 정상적인 거예요? 경기가 좋고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경기가 좋은 물가는 원래 상식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디플레이션도 역시 상식적인 겁니다. 경기가 안 좋고 물가는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중에 당연히 안 좋은 건 디플레이션이죠. 물가가 낮아봐야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좀 올라도 경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행복해요. 자, 그런데 최악은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좀 경기지표 안 좋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하니까 좋아. 그런데 물가가 계속 높게 나오면 지금 근데 몇 분 전에 중요한 뉴스 나왔어요. 미국의 7월 CPI가 2.7% 상승 예상치 하했고 그로 인해서 연내 3회 뭐 금리나 전망이 좀 더 이제 강화되는 요 기사가 지금 방금 떴네요. 네, 요 재료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CPI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왜 중요했냐면 이게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우리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금리 못 내리는 거죠, 물가 때문에. 만약에 내리더라도 그런 불안감이 계속 커지는 거죠. 물가가 좀 너무 높아졌는데 금리를 또 내려면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전년비 상승은 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까도 달바글로벌 얘기, 달바글로벌가 적자가 아니에요. 흑자인데 예상보다 별로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물가지수는 올랐어요, 전년 대비. 그런데 예상치를 밑돌았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안 올랐네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야, 물가가 예상보다 안 올랐어.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 시장은 호재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 두 개는 경기 지표하고 물가 지표인데 물가 지표는 당연히 낮게 나올수록 좋고 경기 지표는 높게 나오면은 또 금리 인하 안 해도 되잖아. 뭐 이런 그러면 안 되니까 약간 안 좋게 나오는 게 좋은데 지금은 딱 그런 상태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뭐 90% 금리 인하 한다라는 게 당연한 거고요. 9월 한 번이 아니고 좀 올해 뭐 이제 앞으로 총 다 하면 3번까지 남아 있는데 3번 다 하냐 2번 하냐 1번 하냐 해서 평균 지금 2번 한다는 거의 뭐 우리 시장 컨센서스 정도고요. 3번까지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베스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거는 아까 제가 전쟁은 방산주의 호재야. 종전은 악재야. 그것처럼 금리 인하는 주식시 투자자한테 호재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금리 인하는 호재예요. 네. 내일 증시가 그래도 어쨌든 괜찮은 신호가 하나 나온 거긴 하네요. 이것 때문에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이제 뭐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급등을 하는 게 보이죠, 분차트상으로. 이게 이제 아까 아마 CPI 발표가 그나마 좋게 나와서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꼭 말씀드리는 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이에요. 그렇죠. 오늘 밤에 미국에 또 어떠한 재료들이 계속 나와서 짬뽕이 될지 모르지만 CPI 발표는 나쁘게 나온 게 아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점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할까? 이 투자 원칙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2024년에 먹히는 게 있고 2025
주원이 안 먹히는 게 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투자 원칙. 질문은 하나였지만 답을 좀 두 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 원칙과 매매 기법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즘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요즘 시장의 특징을 변동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게 원래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서는 신고가를 뚫어서 위로의 변동성, 올라가는 변동성이 나오거나 또는 못 뚫어서 실망 매물이 나와서 떨어지는 변동성이 나오는 위치거든요. 네. 그러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우리가 변동성을 이겨내는 방법은 분산 투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라는 건 위험인 거거든요. 급등을 하는데 내 종목만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급락을 하는데 내가 그 급락한 업종만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더욱더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그럼 분산 투자는 포트폴리오고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알아야 지키잖아요. 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적당한 종목 숫자, 난 5종목 살 거야. 그럼 5종목을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이 나는 업종으로 하나의 업종으로 5개를 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을 가지는 5개의 업종 정도에 5분의 1씩 투자하는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킨다면 변동성이 있는 그 하이 리스크에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내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게 투자 원칙이고요. 요즘 같은 장에서 좀 적절한 매매 기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강의할 때 중간에 한번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신고가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신고가 매매 기법은 신고가를 빵 하고 뚫어주는 종목들이 더 가는 건데 지금은 지수가 신고가 시대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니까 지수 신고가 시대에는 정말 업종별로 종목별로 스타들이 나오거든요. 과거에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 새롭게 오르는 종목들 중에 얘는 뭐 앞으로 좀만 더 가면 신고가 뚫겠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신고가 매매 기법으로 찾아 나간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세무사님이 더 자세한 매매 비법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슈퍼게임 이세무사와 함께한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그 링크 클릭하신다면 더 자세한 정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무사님과는 매달 한번 뵙고 있으니까요. 9월 달에 한국 주식 신고가 3,300을 돌파한 세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언제까지요? 몇 포인트 정확히 못 들었어요. 3,300이요. 언제까지? 한 달 뒤죠.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빼니까.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정확히 파악했는데요. 한 달 후,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한 달 후에 3,300을 돌파할 가능성은 사실은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암산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 3,200 정도란 말이죠. 네. 3,200에서 3,300은 100포인트예요. 그렇죠. 100포인트 얼마 안 되죠. 3,000에서 100이 한 3%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3,200에서 100이니까 3%도 안 돼요. 그럼 막 2.5% 되려나? 그럼 2.5%만 상승하면 신고가의 시대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일본이 오늘 하루에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신고가를 뚫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고가 매매 기법이 왜 좋냐면 신고가를 뚫을 때 오버슈팅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대감, 야 이제 진짜 신고가 뚫게 하면서 엄청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국내 악재, 세제 개편안에 대한 좀 입장이 좀 빨리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게 나와서 금리 인하의 시대가 접어든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 시대가 곧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신고가, 우리나라 역사적 신고가 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한 달 안에 3,300 당연히 뭐 못 가냐 가냐의 반반이지만 가락률이 저는 거의 한 70% 이상 8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세무사님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릴 것이 있는데 슈퍼게임 이세무사와 함께한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가 저희가 지난달에 오픈했잖아요. 놀랍게도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3,000명이 돌파를 했더라고요. 사실 지난달인가 몇 달 전에 코스피도 3,000을 돌파하고 동시에 3,000을 돌파. 3,000.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런 강좌를 오픈한 이유도 사실은 주식시장이 아무리 안 좋을 때는 주식 투자 아무리 잘해도 돈을 버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한단 말이 저는 주식시장에서 정말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지금 세무사님은 코스피가 어쨌든 강세장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강세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는 어쨌든 매매 기법과 여러 가지 주식 투자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멘토 선생님으로 제가 세무사님과 함께 한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 가장 올라운드 플레이어. 투자 경력도 30년이 정도 되시고 샘표식품의 최고 지분은 그 당시에 10% 정도 그 당시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한 200억 정도 했던 걸 기억하고 실전 주제 상도 받으시고 투자 관련 자격증 투자 관련된 도서 출간 투자 유튜브 채널 운영 이렇게 다양한 거를 하나의 분야를 잘하게 되는 분은 많지 않은데 그런 분위기 제가 믿을 수 있기에 세무사님과 함께 했는데 자, 이 과정 어떤 것들이 지금 제공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공부하는 방법, 즉 그물을 들이는 거지 고기를 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그물은 장중에 장마감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제가 다 정리해서 같이 공부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가 분석의 핵심 시향 인사이트라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김작가 TV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 채널에서는 좀 언급하기 힘든, 저희 채널에서 사실 주도 유망 섹터까지는 얘기하지만 유망 종목까지는 얘기하기 힘든데, 그런 것도 매달 한 번씩 이제 16가지 종목 정도가 오픈된다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요약 자료집도 제공되고, 또 오프라인 세미나도 있나요? 매일 드리는 정보들은 공부하자는 그물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말씀하신 것처럼 16종목은 이제 고기죠. 이 고기 맛 좀 한번 봐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여러 종목을 온라인으로도 제공해 드리지만 3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은 직접 얼굴 맞대고 하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좀 현장감 있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그럼 비싸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1,000원. 한 달에 약 3만 원 정도의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사실은 네. 저는 그 돈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1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저거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3만 원짜리 프로그램, 저건 3만 원짜리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의 스스로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적어도 한 10에서 2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3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무사님과 이제 제가 이제 벌써 한 5년, 6년 정도 함께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들으셨으면 해서 금액도 이제 하루 1,000원, 1,000원 커피값도 안 되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업명이 이 세무사의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니까 제가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클릭하시면 편하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계좌가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안에서도 좀 더 큰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는 수업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도 열심히 세무사님과 함께 매달 수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